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좀 살아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종전 후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판단을 하면 좋을지,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어떤 코인으로 단타를 하면 좋을지까지 이렇게 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제 밤늦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고 연락을 해왔다. 어떻게 보면 지금 종전 협상이 실패로 돌아섰고, 하지만 이란 측에서는 경제 자체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란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얼마나 된지 아시나요? 180%가 넘어갑니다.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랐었고 경제는 거의 폭망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게 약 12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고 이렇게 트럼프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스닥도 한 차례 급등을 보여줬었고, 나스닥이 급등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리플도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나 6% 넘게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시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도 활기를 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종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기보다는 이 종전이 빠르게 진행되면 될수록 유가가 안정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유가가 안정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주유소에 현재 2,00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1,600원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서민들에 대한 부담들도 많이 낮춰지게 되는 것이고, 물가 상승에도 어떻게 보면 물가 하방 압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둔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또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새벽에 나왔던 소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미국에서 20년, 자, 우라늄을 농축을 20년 동안 중단을 해라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란에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5년으로 하자. 이 말인즉슨 뭐예요? 이란도 어느 정도는 합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 스위스에서 2차 종전회담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이때 저는 이 종전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리플 같은 경우도 바닥권 하단 구간에서부터 해서 1970원대 지지해주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종전 협상이 마무리가 됐을 때는 그래도 2100원에서 2080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350만 원대를 또 돌파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370에서 380만 원대까지도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구독자 방안에서 이제 어떤 분이 한번 좀 질문을 주셨어요.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급등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물가 자체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현재 4.8%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4.9%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1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1.53%였는데 지금 4.9%로 늘어난 겁니다. 결국에는 5월달에 발표하게 될 CPI, 4월달치가 이 5월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5월달 CPI가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종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한 차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장기적인 횡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저께 구독자 방에도 올려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제 엔캐리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땐 시장이 폭락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재작년에 그런 사태가 한번 발생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번 달 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속보
정보에 따르게 된다면 미국과 이란 전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4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다. 쉽게 말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그리고 이제 일본의 단기채 국채 금리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어떻게 보면 지금 악재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다가 지금 안 한다라고 바꿨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했고 결국 물가만 5월 달에 안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형성을 했고 다시 한 번 더 4월 중순 혹은 말부터 해가지고 한 차례 급증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들은 말씀을 드리면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결국에는 물가가 안정되고 나서부터 해서 시장이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을 해서 이제 크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지금은 단타에 집중을 하시면서 수익을 내 가시고 4, 5월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걸 여러분들께 좀 더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또 크게 급등을 하고 있지만서도 종전 협상이 마무리가 될 때 그리고 목요일날 종전 협상이라는 게 물론 이제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100%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저희가 트럼프도 아니고 이란의 이제 고위급 관계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이 합이 맞아야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베팅보다는 오히려 목요일날 협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수요일날 어느 정도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타를 하더라도 짧게 하루 단타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즈텍을 한 차례 나가가지고 수익을 한 차례 또 보고 나왔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한 차례 계속 붙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 우상향하는 상승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한 차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온 시점에서 3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또 이제 급등을 했던 코인이 하나 있었죠. 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가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제 목표가는 260에서 270원 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일봉상 흐름으로 보게 되면 투매가 나온 위치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해서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260에서 270원 사이는 이 밑으로는 매물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미디파이는 얼마까지 본다? 260에서 270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즈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일봉상 흐름 보지 말고 한 4시간 봉 흐름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투매가 나온 위치가 어딘가요? 바로 35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37원 구간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쪽으로 해서는 33.5원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32원 구간만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2원부터 33.5원까지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없는 구간, 텅 빈 구간이에요. 그럼 이 자리 돌파하면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는 33.5원에서 35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구독자방에서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목표가 오게 되면 제가 다 목표가 왔으니까 매도 의견 드립니다라고 매도 사인도 같이 나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식시장도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구독자 방안에서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이제 단타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코인 단타도 같이 나갈 겸 주식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혹여나 주식 같이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나갔었죠? 자, 이거는 어제 오후에 나간 거예요. 퀄리타스 반도체 15,900원이죠. 자, 오늘 얼마나 올랐게요? 자, 오늘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을 때 실리콘 포토닉스 말씀을 드렸죠. 그쵸? 이 이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 나왔죠. 그리고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갔던 게 뭐예요? 바로 MK전자 2만원대 나갔습니다. 이것도 상한가
까지 갔고요. 오늘 하루에 이 두 종목으로만 거의 60% 넘게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물론 MK전자 그리고 이 종목 외에도 다른 것들도 또 나갔었고요. 그렇죠? 코인도 코인이지만서도 우리가 주식으로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코인만 할 게 아니라 주식으로도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도 같이 하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이제 팁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고 왜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말 그대로 구독자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출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내일 아침에도 급등할 만한 코인들 그리고 급등할 만한 종목들 같이 나갈 겁니다. 내일 반드시 여러분들께 또 수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도 좀 더 활발하게 또 힘차게 시작을 하실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